내려줘서 번지를 했다고. 그럼 신이 한 사람만 내려줬어? 지구를 만들 때 엄청 강한 힘을 떠도 힘이 없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있어야 번지를 할 수 있어. 왜 태어났고 왜 살고 있고 그리고 왜 죽는지 궁금해. 6살 아들이 말했다. 엄마, 이거 돼지가 기름기 많은 음식을 먹어서 뱃속에 용종이 생긴 거야. 그리고 또 말했다. 3월 1일은 우리나라를 나쁜 사람한테, 일본한테 뺏겼는데 우리가 되찾은 날이야. 안녕하세요. 엄마 후TV. 오늘은 제가 좋은 소식을 가져왔어요. 1학년 학부모 상담이 있는 주간인데요. 저는 8세 남자아이와 6세 여자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아이가 사실 기저귀 떼는 것과 이제 말을 잘 못했었어요, 처음에. 이렇게 기저귀도 굉장히 늦게 뗐고요. 원시인처럼 말을 할 때도 우우아아 이런 식으로만 말을 해서 늘 걱정이었는데요. 저는 특별히 뭐 따로 하는 게 없이 그냥 어떻게 보면 미안한 얘기지만 제가 이렇게 꾸준히 관심을 갖고 옆에서 계속 지도하거나 뭘 이렇게 가르쳐 주질 못했어요. 저는 아이가 3개월 되자마자 바로바로 직장을 다녔기 때문에 돈을 벌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제 아이를 집중적으로 이렇게 보살펴 주질 못했는데, 그래도 일단은 아이에게 스트레스를 주지 않는다는 이제 그런 생각으로 아이에게 재촉하지 않고 그냥 느리면 느린 대로 기다려 주었습니다. 그리고 말은 계속해서 말을 걸어줘야지 는다고 해서 말을 꾸준히 걸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나름대로 했던 게 이제 아이한테 미안한 마음이 많으니까 오감놀이를 굉장히 많이 해줬어요. 뭐 몸으로 놀아줄 수 있는 거, 뭐 체육처럼 막 이렇게 뛰어다니고 놀고 뭐 이런 거, 뭐 어디에 꼴이 난다든지 넘어뜨린다든지 쌓는다든지 만든다든지 이런 것도 해주고, 뭐 책을 읽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이 해줬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순간부터 아이가 조금씩 달라졌는데요. 지금은 과학자가 꿈이고 곤충을 좋아하고 생명의 신비라든지 뭐 인체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화학적인 부분, 뭐 실험하는 거, 뭐 안전에 관련된 것들, 뭐 우주에 대한 호기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질문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질문을 하도 많이 들어서 귀가 아프고 목이 좀 아픕니다. 그리고 아이가 항상 말했던 게 초등학교 1학년이 되는 것이 꿈이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드디어 그 꿈을 이루기는 했지만 그 망할 놈의 고라니 때문에 주춤했던 적이 있었죠. 지금은 이제 긴급 돌봄 때문에 학교를 나가고 있습니다. 학부모 상담을 하게 되었는데요. 학교에서 작성해 오라고 했던 질문지가 있었어요. 이제 그 질문지에서 이제 걱정하는 것들이나 고쳤으면 하는 부분, 뭐 그런 것들을 적으라고 했었는데요. 저는 그런 걸 적었어요. 건이가 이제 편식을 많이 하고 동생에게 싫다는 얘기를 표현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한다. 그리고 과학적 호기심이 굉장히 많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적었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어느 날 이제 저희가 차 타고 이동 중에 갑자기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 질문지를 까맣게 잊고 있었죠. 그랬더니 어느 날 갑자기 엄마, 선생님이 나 돌봄 교실에서 놀고 있는데 나 갑자기 나오라고 부르시더라. 그러더니 나한테 너 편식하냐고, 왜 야채를 싫어하냐고 물어보고, 또 동생을 왜 싫어하냐고 물어보더라. 그래서 나는 동생이 나를 짜증나게 한다고, 나를 괴롭게 한다고 말했어. 엄마, 그리고 내가 선생님이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내가 이렇게 말했어. 우리 집에서 우리 엄마가 제일 무섭다고 말했어.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무얼 잘하고 싶냐고 물어봐서 저는 공부를 제일 잘하고 싶어요. 그래서 왜 그런 생각을 하니? 그랬더니 건이가 그랬대요. 엄마하고 선생님한테 칭찬받고 싶어서 그랬대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제가 칭찬을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아이의 눈에는 항상 동생만 칭찬을 한다고 생각을 하나 봐요. 질투심이 좀 많아서 동생을 칭찬하고 있으면 자기가 칭찬받을 상황이 아니었는데도 와가지고 왜 윤희만 예뻐해? 왜 윤희만 귀여워해?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항상 걱정이었는데 건이가 이제 선생님한테도 칭찬받고 싶다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더니 꿈이 뭐냐고 이제 꿈이 과학자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나 봐요. 이제 근데 저한테 건이가 엄마 아빠는 꿈이 뭐였어?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더니 근데 왜 엄마 아빠는 그걸 안 해? 그거 안 하고 있잖아. 나는 과학자가 과연 돈을 벌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어. 그래서 나는 28살까지는 회사를 다닐 거야. 돈을 벌어야 되잖아. 엄마 아빠도 꿈을 안 하고 돈을 벌고 있잖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돈 걱정을 하는 거예요. 고작 8살짜리가. 그래서 너무 걱정이 돼서 저희가 그런 얘기를 해줬죠. 우리는 너가 행복하길 바란다. 즐거운 걸 바란다. 꿈을 돈을 위해서 바꾸지 말고 꿈을 돈을 위해서 꾸지 말고 너네가 정말로 즐거워서 할 수 있는 거를 꿈으로 꿨으면 좋겠다라고 잘 얘기를 해줬죠. 그래서 이제 그 후에 선생님과 함께 이제 학교에서 상담을 하게 되었어요. 그랬는데 건이가 굉장히 욕심이 많다. 학습적으로 이제 욕심이 많고 호기심이 많다.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고 또래에 비해서 많이 알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실수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한 좌절감을 느끼고 힘들어한다. 꼭 이겨야 하고 성취감이 굉장히 크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왜 그런 거 같으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랬거든요. 집에서도 항상 뭘 하면 꼭 1등을 하려고 하고 누군가 놀이를 할 때도 나 이겼어, 너 졌어 이렇게 하더라.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선 집에서도 네가 꼭 이기지 않아도 된다. 1등이라고 하지 않아도 된다. 저도 괜찮다. 실수할 수 있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다고 얘기를 드렸어요. 동생이 생기고 나서부터 좀 질투심이 강해지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경쟁심이 생긴 것 같다라고 말을 했더니 선생님이 본인도 그렇게 느낀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동생 앞에서는 이렇게 동생이랑 있을 때는 최대한 동생에 대한 사랑 표현을 자제하시고 없을 때 사랑한다고 말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리고 또 이제 건이에게 칭찬을 많이 해주고 이제 그런 이제 꼭 이기지 않아도 되고 실수를 해도 된다라는 거를 많이 계속해서 얘기를 해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엄마도 사실 공부를 못했다. 그렇지만 그래도 부모님께서 많이 사랑해 주셨다. 그리고 또 노력파였다. 그냥 엄마 아빠는 너가 노력하는 그 모습이 예쁜 거지. 너가 1등을 하고 너가 잘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는 너가 공부를 못해도 널 사랑한다. 라는 얘기를 계속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게 지금 1학년 아이들은 1부터 9를 배우고 있는 단계이고 이제 한글을 시작하는 단계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건이는 많은 단어를 알고 있고 숫자도 알고 심지어 마이너스를 알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3, 4학년 수준인 것 같다. 3, 4학년을 더 넘어서는 수준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또래에 비해서 굉장히 학습적으로는 굉장히 우수하다라는 얘기를 들었고요. 저야 기분은 좋죠. 기분은 좋지만 이제 조금 이제 선생님 입장에서는 혹시나 아이가 이제 선행학습을 너무 많이 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건 아닐지 걱정하실까봐 이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저희는 이제
어렸을 적에 아이한테 놀아주지를 못해서 미안한 마음에 저희가 학습지를 한 적이 있어요. 이제 장난감이 오는 학습지. 그런 걸 했었는데, 이제 장난감 위주로 초점이 맞춰져 있었지, 막 학습지를 풀고 이런 건 아니었거든요. 지금도 학습지를 다 끝내지 못해서 정말 산더미로 집에 쌓여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언젠간 하겠지 하고 있는데, 다행히 지금 이제 둘째가 관심을 가져서 항상 가져와서 엄마 나 이거 해줘, 나 이거 할래, 책 읽어줘, 이런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애들이 하자고 할 때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께도 충분히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가 뭐 선행학습을 따로 일부러 하진 않는다. 아이가 호기심을 갖고 엄마 이건 왜 그래? 라고 물어보면 그때 대답을 해줄 뿐이다. 아이 이제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집에서 그러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이가 호기심을 가질 때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또래보다 조금 더 앞서 나갈 수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 노하우를 좀 궁금해 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실제적으로 해왔던 것들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해요. 이거는 뭐 솔직히 말해서 아이에 따라서 다 뭐 적용이 될 수도 있고 뭐 전혀 뭐 안 될 수도 있고, 이거는 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원하시는 부분만 이제 골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게 아이의 흥미예요. 흥미. 아이가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 그리고 놀이예요. 절대로 학습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단 놀이 위주는 이렇게 했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이 챌린지를 했어요. 아이가 어느 날 이제 어느 친구 집에 갔는데 그 아이의 장난감을 매우 재밌어 하더라고요. 그럼 그 재밌는 거를 이제 해주고 싶잖아요. 그래서 근데 가격대가 너무 비싸서 이제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중고로 누가 쓰던 거를 샀는데 아이가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맘을 먹고 이제 아이 챌린지라는 거를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제 놀이를 목적으로 2, 3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졸업을 한 상태예요. 그래서 아이 챌린지 장난감으로 이제 뭐 놀아준다거나 제가 재활용품으로 만들기를 하거나 뭐 펠트지나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직접 만들어서 아이 장난감을 만들어주기도 했습니다. 엄마가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집중력이 높아지고 아이가 흥미를 느낍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엄마와 이제 친밀감도 형성되면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요리도 많이 해줬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거의 아이가 참여하는 요리로 많이 했어요. 뭐 예를 들어서 호박을 썰었어요. 그러면 무칠 때 양념을 넣어서 아이에게 주는 거죠. 너가 숟가락으로 저어,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뭘 뿌릴 때 소스, 자 네가 뿌려, 이렇게. 뭐든지 아이가 한 번씩 해보게 했어요. 뭐 요리를 만들다던가 클레이 주물럭주물럭 할 수 있는 거, 손으로 많이 하는 걸 많이 했고요. 헝겊 요리 장난감을 만들어서 놀이를 해주기도 했고요. 그리고 과학은 굉장히 집중적으로 많이 해줬어요. 아이가 과학에 흥미를 보여서 과학책 놓치마 과학을 굉장히 좋아해서 시리즈별로 모으기도 했고 직접 사인회를 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책을 자기 전에 항상 읽어줬고요. 또 이제 직접 그 책에 나온 것들을 실험을 해본다던가, 요새는 과학책들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실험도 많이 해보고 눈으로 직접 보게 하고, 뭐 과학관을 같이 간다든지, 뭐 다큐 이제 EBS 프라임 이런 데 보면 생명의 신비, 이런 뭐 약육강식, 뭐 이런 자연에 대한 것들, 과학적인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많이 봐줬습니다. 그리고 사회는 이제 생활 습관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학습지를 통해서 이제 뭐 생활 습관을 어떻게 길러야 된다라든지, 뭐 학교에서 배운 것들, 이런 것도 그냥 이야기 나누는 식으로만 했었고요. 집에서 이제 이렇게 지내다가 이런 것들은 이렇게 해줘야 돼 라는 설명 정도만 했었습니다. 또 수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미큐브라는 이제 과학 만화 이런 걸 본다든지 같이 이렇게 뭔가를 풀어본다든지. 근데 풀어보는 것도 막 학습적이게 막 그런 건 안 했고요. 거의 놀이 같은 식으로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부터 아이가 유치원에서 이제 숫자를 배우고 학교에서 숫자를 배우고부터 혼자 그냥 노트에 1부터 100까지, 100부터 거꾸로 1까지 이렇게 숫자를 쓰더라고요, 혼자. 그러면서 자꾸 빽빽하게 써서 엄마한테 보여주고, 뭐 뒤집어 쓰기, 숫자 세기, 뭐 덧셈, 뺄셈도 혼자 막 해보고, 모양으로 막 이렇게 만들어서 해보는 것도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뭐 영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유치원에서 배운 거밖에 없었거든요. 유치원에서 해오면 그냥 자기가 막 흥미롭게 얘기하고 뭐 어디 이렇게 음식에 써져 있는 영어를 보고 나 이거 알아. 숫자 나 이거 알아. 레드, 뭐 블루 막 혼자 그러더라고요. 그럴 때 이제 호응해주는 정도밖에는 없었어요. 영어는 진짜로 안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호비에서 아이 챌린지에서 이제 영어 이렇게 펜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제가 직접 해준 건 없고 책이 그냥 안 하고 쌓여 있어요. 왜냐면 아빠가 영어 학습하는 걸 되게 싫어해서 거의 안 했거든요. 근데 유치원에서 파닉스 뭐 이런 영어를 배우더라고요. 뭐 영어 그림책을 받아온다든지 영어 학습지를 받아온다든지 실제로 뜯지도 않고 있는 것도 있고요. 영어 그림책만 읽어준다든지 뭐 이런 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아이가 보고 이거 알파벳 나 이거 알아. 나 이거 알아.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때 열심히 설명만 해줬습니다. 그리고 국어 같은 경우에도 TV에서 그냥 보는 거, 책에서 보던 거, 유튜브 영상 보다가 이 글자 뭐야? 이런 것들이 있으면 항상 궁금해 했어요. TV 뭐 자막 나오는 거, 뭐 이런 것들을 항상 물어보면 제가 읽어주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기억부터 희읍까지 나와 있는 그 판을 항상 이렇게 보이는 곳에 붙여놓고 그냥 이상한 노래를 불러줬어요. 그나다라 바바사 다차카타바 하하 의회 막 이런 거 해주고 기니디리 비비시 이지치키테피히 고노도로 모보소 오족소코토포호 구누두루 무부수 우주축구투푸후 갸냐냐냐냐베시 아이지치키테피히 이렇게 해가지고 읽어준다든지 웃음 포인트가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면 애들이 그냥 나 저거 알아 하면서 단어들을 쏙쏙 이제 캐치를 하더라고요. 미술 같은 경우에는 종이에 그림 그리기, 뭐 벽에다가 페인트 칠하면서 색칠하기, 뭐 클레이로 만들기, 밀가루로 만들기, 뭐 화산 폭발하기, 이런 미술 종류들을 많이 해줬던 것 같아요. 집에서 그냥 놀아주는 거? 그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냥 내가 과학을 해야지 하고 과학책을 펼치는 게 아니라 그냥 놀이 속에서 하나의 과학을 하는 거고 놀이 속에서 수학을 하는 거죠. 일부러 나 얘 오늘 1 더하기 1은 2라는 걸 가르칠 거야. 이게 아니라 빵 하나 너 먹고 빵 하나 너 먹고 와 2개다! 이렇게 무조건 학습으로 생각되지 않도록 그리고 아이가 무조건 힘들어하면 안 하는 걸로 이제 바둑, 체스 이런 것에도 관심을 매우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좋아하는 걸 굉장히 많이 해주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아이와 함께 1대1로 소통을 하시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이가 6살, 7살, 8살 때 죽음이란 무엇인가? 내가 죽을까봐 걱정을 하고 사람은 어떻게 태어나는가? 태초에 하나님이 이런 것들 얘기를 이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제 이야기가 조금 정신없을 수도 있었지만 혹시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고민이 되시는 분들은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성의껏 대답해 드리도록 할게요. 안녕. 엄마.